교회를 찾아왔더래요. 그거 봐요, 그래.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아 목사님이 여기 전체 뭐 선거관리위원장인가 그걸 맡아서 우리 협력해서 우리 저기 저 동네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네. 문제는 뭐 사랑제일교회 개교의 문제가 그 뭐 교회가 없어지는 말은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없어질 단계가 왔단 말이에요. 현재 국가가 없어질 단계가 왔는데 이제 그나마 제가 어제 우리도 3일 휴가해가지고 보천에 내가 골프를 치러 갔어요. 갔는데 누가 소개로 보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골프 치고 끝난 뒤에 만나서 이제 지형을 한번 알아봤어요. 여기는 국회의원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니까 우파래. 근데 몇 표 차이로 됐냐 그랬더니 포천에서는 졌다는 거야. 포천에서 200표 졌는데 가평하고 같은 지역인데 가평에서 표가 많이 와 400평 이겨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수도권은 1000표 차이라고 1000표 안에서 완전히 이거는 뒤집어진다고 내가 이제 늘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내가 너무 기뻤던 걸 내가 거기 왔다 그러니까 자유마을 포천의 조직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 정강훈 목사님 얼굴이라도 한번 본다고. 이렇게요. 내가요 장경동 목사님만큼은 인기가 없어도 장경동 목사님 다음에는요 내가요 막 다 뛰어본다고 점심 사준다고 해서 점심 식당에 꽉 차게 모여서 내가 물어봤어. 자유마을이 몇 명이 가입됐냐 포천에 그 이제 선거구에 5,400명이 가입됐냐. 5,400명이 시골에서. 네. 그리고 자기들은 강화문 운동할 때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이 중앙에서 돈 안 줘도 가까우니까 자기들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200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미 우리는 5,400명이 이게 저 자유마을이 딱 조직이 됐으니 그래서 제가 어제 결심하기를 전국에 253개 지역이잖아요. 253개 별로 다니면서 자유마을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자교총, 자유마을, 또 전지현 3개 대회를 253번을 할 스케줄을 짜보니까 내가 눈이 감기더라고. 아니 그래서 야 이건 나라 살리기도 힘들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동네도요. 네. 우리 동네 이제 그 자유마을 그 간부들이 있어요. 그 나도 우리 동네니까 내가 점심이나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저께 점심을 사주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몇 명 이야기할 것 같더니 점심 사준다고 하니까 한 100여 명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5명이 아니고?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 하나를 예약해가지고 세상에. 했는데 그러면은 자유마을 총재가 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는데 한번 얼굴이라도 비치고 격려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장건일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처음 들었어요, 제가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면서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런 순회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15일 정도만 여유를 주면 한 2,000명은 모일 수 있대. 이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지역의 강동구가 얼마 정도 이 서명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니까 8,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8,000명? 예.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막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이걸. 전혀 몰라. 그런데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뭐 장경동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 강의식 목사님 이렇게 다 와서 자기들이 집회하면은 보름만 주면은
한 2,000명은 모아줄 거. 그래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왔어요. 어저께 저녁에. 그거 언제 할 겁니다.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의논해보고 알려주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장일 목사님 스케줄은 앞으로 내가 짜겠습니다. 내가 짜야지 내 나라가 살지. 근데 거기 하면은 네. 우리가 해보면은 성령이 나타나면 집회를 하면은 영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아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당위성이 딱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오늘 그는 강동구니까 이제 일개 선거구잖냐 구. 네. 근데 그리고 갖고 구 안에 동네가 보통 13개, 14개가 있어요. 아, 동이. 그러니까 일개 동이 하여튼 15개 이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쪼개면은 15개로 쪼갠단 말이야. 그 선거구가. 그 자유마을 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유마을 우리 그 사이트 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니 1위부터 띄워야지. 그 제일 앞에. 그렇지. 여기 보면은 1위가 이거는 상동. 선거구가 7,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예. 요거는요, 동이야, 동. 동에서 동이 648. 아니 6,048. 6,000. 한 동에서 한 동이 1위가. 1위. 예, 2위가 4,872가. 3위가 4,809번이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동이란 말이야, 동이. 동이 3,506개잖아요. 3,506개인데. 마을. 예, 마을. 위로 올리면. 근데 4등부터 쭉 이제 이게 딱 나온단 말이야. 4, 5, 6 나오는데 전부 다 3,000 이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1,500개 있잖아요. 1,500개. 동네별로. 1,500개씩 조직을 해서 구로 뭉쳐버리면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3만 명이. 그 이제 전략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또 방송을 할 겁니다. 후반기 사역은 이렇게 간다 하는 걸 이제 할 것인데 일단은 그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 고양시 있잖아요. 고양시. 네. 장춘체육관보다 더 큰 데가 그렇죠. 있어요. 고양시. 고양시. 네. 거기에 오후 1시까지 전국의 자유마을 대표 A조, B조. A조, B조니까 7,012명입니다. 12명인데 또 A조, B조 안에서도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C조를 또 새로 만들어 그랬어요. 절대 싸우지 말고 C조를 만들어서 C조가 그러면 A조보다 더 크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싸우지 말고. 그래서 C조를 만들어. 내가 C조 만드는 것을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C조를 만들고 C조 해서 안 되면 또 D조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절대 싸우지 말고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고양체육관입니다. 이름이 이 광고를 잘 보시고 8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여기는 A조, B조 7,012명을 내가 출석을 부르거든요.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광역위원장 합치면 거의 10,000명입니다. 10,000명은 이게 후반기 우리 발대식입니다. 자유마을, 자교총, 그 다음에 전지현 3개 단체에 이제 발대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6.25가 터진 뒤에 말이야. 뭐 전후에 시체 불러봤자 헛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되잖아요. 첫째 우리가 뭐냐. 근대사에서 4.19요.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 대응했으면 4.19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5.16도 마찬가지. 최초로 근대사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이긴 것이 강화문운동.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잖아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선제적 대응을 해서 네. 정권 교체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 이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 선제적 대응이 평택 사건이에요. 727. 예, 727. 하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4월 10일까지 선제적 대응하는데 1차는 중간에 3.1절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3월. 자, 아니 3일이 아니라 10월 3일. 10월 3일. 10월 3일 국민대회 할 때까지는 기계적으로 1000명이 조직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은 적당히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안 해버려요. 왜? 이제 뭐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백부장도 좋고 천부장도 좋고 만부장도 좋고 자유마을 대표도 좋고 7012명도 좋고 다 1일 보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내가 만들으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매일 상황실에 7012명 자유마을 대표 또 D조가 늘어나면 뭐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루 1일 보고 다시 말씀 뭐냐 6개 사항을 가입한 숫자를 상한판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내가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믿을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운동을 장경동 목사하고 25년을 해봤기 때문에 막상 선거 전에 딱 들어가면요 기존 언론을 못 이겨요. KBS, MBC, SBS에다가 종편에다가 바람을 내리쳐버리면요 막 그냥 막 개판돼버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계적 조직이야. 기계적 조직은 바람이고 뭐고 안 통해. 이거는 왜? 그것도 한 달에 1,000원씩 지가 내니까.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사람은요, 전라도 출신 할아버지라도요, 우리 당을 찍게 돼 있어요. 1,000원씩 내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것을 매일같이 상황실에서 내가 앉아서 전광판으로 내가 보고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하루에 목표를 이렇게 잡자고요. 하루에 최소한 10개씩은 하자. 마을별로. 일일 목표. 그렇지. 하루에 10개씩은 하잖아요. 하루에 10개씩.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 계산으로 하루에 10개 하지. 10개 하는 사람이 또 10개씩 하지. 또 10개씩 늘어가면 뭐 20일이면 끝나잖아. 26일이면 아니 10개 아니고 배로만 가면 26일이면 6,710만 명. 남북한 인구가 26일째 되는 날 끝나버립니다. 아니 그거 설명 다시 한번 해줘. 아, 네, 다시. 자꾸 이제 전 목사님 스타일은 한 방에 막 1,000명, 막 10,000명, 1,000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제가 개발한 건 뭐냐면은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내가 식당을 오픈했어요. 식당을. 근데 손님이 딱 하루 한 명 왔어요. 망하지요. 그럼 10,000원짜리 한 명 먹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딱 먹더니 다 맛있네? 다음날 한 명 데리고 2명 왔어요. 그럼 20,000원이잖아요. 그럼 망하지요. 그 다음날 맛있네? 4명 왔어요. 네. 40,000원, 10,000원 망하지요. 8명, 80,000원. 26일째 되면 26일째 되면 6,710만 명. 김정은이도 거기 와서 밥 먹는다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 배로 늘어나는 게 처음에 별거 아닌데 나중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승법 네.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사업도 광고 잘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콘텐츠만 좋으면, 스토리만 있으면 먹고 또 오고 먹고 또 오고 입소문으로 퍼져가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서 전 목사님은 막 10명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1명만 하라고 해서 1명. 예, 꼭 예를 들어서 1명을 가입을 했으면 그 사람이 1명을 꼭 가입하게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1명 가입하게 26일 되라면 김정은도 거기 가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청률도 제가 왜 이게 10,000명이 안 넘지 봤더니 너하라가 지금 닫혀 있잖아요. 폭파가 그렇죠? 됐어, 폭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이 폭파. 지금 뭐 1,000만 이걸로 하니까 이걸로 지금 6,000명이 갔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이거 놀라운 것 같아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구독자
구독자를 꼭 한 명씩만 늘려가세요. 하루에. 오늘 또 제가 이제 고속버스로 오고 지하철로 딱 탔는데, 제가 잘못 내렸어요, 역을. 두 정거장을 잘못 내렸어요. 들꽃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월곡역에서 내린 거야. 월곡 익숙하잖아, 월곡동.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내렸더니, 아니야, 이게. 그런데 신기한 게 거기서 내 팬을 만났어요. 내 팬을 만났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 찍고, 이거 깔아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두 정거장 미리 내리게 했구나.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꼭 만나면 전도하는 심정으로 한 분씩만 깔아주십시오. 한 분씩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세계 최고의 구원받는 나라, 복음주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 이걸 통해서 자유통일을 위한 전국 순위 집회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질 줄로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대 결의사안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7대 결의사안 한번 보시면 이거야말로 아마 이거는 우주적인 컨텐츠입니다. 식당에 뭐 밥맛이 있고 떠나서 이거는 자, 한번 방송실 7대 결의사안 한번 띄워주시면 이걸 보시면 나는 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좌파든지 빨갱이든지 여기 가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7대 결의사항. 광화문 자유우파의 7대 결의사항. 그렇죠. 첫째, 네.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3506개 자유마을 A조, B조에 반드시 가입한다. 그렇죠. 두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자유 일부 정기 구독을 반드시 신청한다. 네. 오케이. 세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버스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에 반드시 참여한다. 네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애국운동 재원을 위한 선교 카드에 1천만 명이 반드시 가입한다. 목사님, 저 선교 카드요. 네. 제가 가서 했는데 네. 제가 했거든요. 이 카드를. 근데 처음에는 농협이 단위 농협이 있고 아니 보여줘봐요. 그렇지. 중앙회가 있어. 중앙회가 카메라 있어요. 비춰봐. 카메라 비춰봐. 네. 저기. 이거 제 단위 농협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단위 농협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헛소문 났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농협에 단위 농협에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행을 안 하고 거기 저 단위 농협으로 가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오케이. 중앙도 되고 다 단위 농협도 되고 다 돼.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이걸 하고 나서 세 사람 데리고 갔어요. 이거 해라. 그렇게 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그렇죠. 한 명씩만. 한 명씩 또 다음 날 한 명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26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한테 들려오는 말에 네. 거기 저쪽에 저 서대문구 쪽에서 하러 갔더니 네. 그 직원이 이러더래. 아 무슨 혁명입니까? 왜 성교 카드를 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행 업무 보고 줄을 서가서 하는 거 처음 봤대. 오케이. 야 네.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다섯 번째, 광화문에 한 번으로 참석한 1850만 명은 광화문 온 앱 설치 및 가입한다. 오케이. 여섯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노아라 TV, 1천만 방송 TV, 신의 한수, 이봉교 TV, 고성국 TV를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시청하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른다. 그렇죠. 마지막 일곱 번째, 위 6개 모든 조항에 각각 500명 이상 가입시킨 자, 65세 이상부터 제3국민연금을 통해 월 100만 원씩 제공할 것이다. 자, 7번이 문제입니다. 7번에 대한 그 해설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거는 다 좋은데 7번은 저거는 뻥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선교 카드에 1,000만 명이 가입되면 바로 22조가 나옵니다. 22조. 돈이 22조. 이것도 서로 줄라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회사에서 줄라 그래요. 22조를 50년 동안 이자 없이 빌려줄라 그래요. 22조. 그 50년 후에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재림하는데 그걸 뭘 걱정이야.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느 회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한국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잡죠? 한국의 회사의 일입니다. 일이면 뻔하잖아요. 거기에 담당자가 왔어요. 정말로 1,000만 조직합니까? 네.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결국은 22조야. 돈을 22조를 빌려주겠다 이거야. 자, 이자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카드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22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폰 있죠. 휴대폰. 네, 계산 한번 해봐. 22조 써봐. 22조. 자, 쓰기도 참 쉬운 거. 모바일 폰 있잖아요. 장로님 계산 한번 해봐요. 모바일 폰을 우리가 1,000만 대를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달에 2천억씩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2천억씩.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영업 비밀인데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도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통신사 이동하지 않습니까? 기계도 그대로 쓰고 번호도 그대로 쓰고 요금은 더 싸요. 요금은 전전원 목사님. 예. 요금 비싸요, 싸요? 예, 싸요. 더 싸잖아요, 장로님. 비싸요, 싸요? 싸잖아요. 저는 한 7만 8천 원씩 나왔는데 지금 2만 3천 원 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딱 하나가 뭐냐. 회사를 이동을 해달라. 그 뭐냐. 회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LG, SK, KT입니다. KT인데 그게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안테나 붙던 회사 있죠. 안테나. 그 사람들만 통신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 돈을 20, 30대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쫙 풀라고 그 중간 회사 알뜰폰 회사를 200개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야. 40% 이하로. 근데 우리 우파들은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이걸 알아내고 야 나도 도전해서 한다 해서 하여튼 비밀인데 돈을 수십억 들어서 이거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완전히 법적으로 이거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완벽하게만 좌파 애들이 시비가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가동한 지 이제 한 3, 4개월 됐거든요. 네. 됐는데 지금 벌써 보세요. 한 달에 5억 이상이 나와요. 지금 벌써.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빼고는요 돈이 있어야겠더라고. 돈이 없어서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한 달에 2천억이 나오잖아요. 자, 한 달에 2천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 강화문 몰 앱이라고 나와 있죠. 5번. 자, 이게 1,000만 명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가격도 20% 더 싸고 물건도 그거고 회사 자체도 그건데 시장에 사러 갈 필요도 없어. 여기에 몰 앱에 들어가서 딱 찍으면 택배로 집에까지 다 갖다 줘. 그런데 요금은 20% 더 싸. 왜? 공동 구매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내가 온 앱, 몰 앱이요? 온 앱이요? 몰 앱? 몰 광화문 네. 온 앱.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오케이. 광화문 온 앱. 요거는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자유마을 자유마을. 앱으로. 오케이. 자유마을 앱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핸드폰 내가 이걸 한 개를 산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걸 내가 10만 대를 내가 산다 그치, 그러면 그치. 가격이 얼마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뚝 떨어지지. 뚝 떨어지지.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지. 만약에 100만 대 산다 그러면 이거요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도 안 돼요. 2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하면 가격 개인이 사는 것보다가
가격이 20% 30% 떨어지고 그거 말고 회사가 갖는 이익이 얼마냐. 이거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안 믿어질까봐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런 방송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 영업 비밀을 다 까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성은요 네. 다 가르쳐 줘도 뭐 재향군인이니 뭐 안 못하니 첫날 해봤자요 못합니다. 왜?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교회만이 신앙의 단결만이 천만명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교회도 못해. 광화문이나 해 이거. 아니 어찌 교회가 했냐고 못했잖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계산 한번 해봐요. 자, 아니 계산 안 해도 얘기하면요 저분들이 해가지고 대본에 올려버려요. 걱정할까 봐 얘기만 하세요. 저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면 시점이 언제냐? 1000만 명 가입이 되는 신청 바로 그 다음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을 종신토록 죽어도 남아요. 죽어도 남아요. 죽어도 남고 우리가 그 미국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미국은 그 몇 개 기둥 위에 세워졌는데 첫째 미국은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기둥 위에 미국이란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입니다. 기업. 록펠러, 카네기. 지금도 봐요. 애플 뭐 기업 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그렇게 아시고 언제 시점이냐? 저는 10월 3일까지 1000만 명을 꼭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1일 보고를 받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3,516개, 7,012명 자유마을 대표별로 내가 직접 확인을 다 하고 오늘도 한 개도 못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자유마을 대표님 사표내. 안 돼. 도저히 안 돼. 기대원 300명 용사처럼 그 방해꾼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직접 내가 다 체크를 할 테니까 하면은 나는 10월 3일까지도 안 간다고 생각해. 왜? 아니 세례교인들이 1700만이고 또 전준환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정경 총회장들 모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아차. 24일 날이에요. 이번 24일 날에 각 교단에 10개 우리 12개 교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경 총회장 그리고 부총회장 장로가 부총회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전국 장로 회장 이렇게 가지고 모임을 우리가 갔는데 각 교단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하셨어요. 네. 오신 분들이. 그리고 붐이 일어났어요. 다. 감리교 같은 데는 말이에요. 전원 거의 다. 감독들이 다 진짜. 다 참석. 제가 볼 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는 일이 있었을까? 맞아. 없었어요. 없죠. 맞아. 없었어. 더군다나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다 장로교 막 12개 합쳐가지고 교단, 12개 교단. 12개 교단이 모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다 오시면 이때 또 목사님 또 설명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입니다. 10시 롯데호텔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23일 날 그날은 이제 장학일 목사님 교회 예수마을 교회에서 그렇죠. 전국에 있는 신학교 이게 더 중요해. 신학교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대학원. 그다음에 신학 신학 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임원들 미안하지만 무인가 신학교도 와. 무인가 신학교도 다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임원들을 다 이번에 소집을 했어요. 회장단들이죠. 예. 회장단이면 회장, 부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서기. 회계, 그다음에 예. 뭐 무슨 분과위원장 한 2명 더 붙여서 그래갖고 명단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와. 오늘까지 해서 명단을 다 받았는데 이야. 그것은 조금 더 한 이틀 정도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오시면은 장학금을 이렇게 지불한다. 그렇게 하고 장경도 목사님 총재님께서 또
또 이렇게 우리 저 공문을 보냈으니까 네. 그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봐 네.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 저는요 네. 모든 걸 나는 개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요 내가 그 전지현 그 권지현 기자하고 내가 3시간 인터뷰하는 거 봤죠.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내 약점까지도 다 까발려요 나는. 그런데 그날 와서 또 괜히 딴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일단 회장단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데 1차적인 장학금은 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1000만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는 느낌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는 신학대학 임원단들, 이 학생단들이 1차적으로 하되 이제 이번 행사 끝나고 일반 대학이 390개 개입니다. 390개. 뭐 서울대학, 연고대 다. 이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학생들이 4.19 했잖아요. 또 군인들이 5.16 했잖아요. 근데 나라가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뭐 하냐 말이야. 도대체가 지금 다 학생들이 햄버거에만 빠져가지고 말이야. 햄버거만 먹으면 됩니까 나라가? 응? 학생들이 일어나야지요. 국가가 아니 대통령 선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도 저 4.19 묘시에 지금 누워 계시는 생애도 다 살아보지 못한 300몇 명 있는데 말이야. 아니 지금 국가가 다시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100만 학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100만 학도 여러분 들어보시라고. 자, 연방제 통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러면 나라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나라가?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야. 응?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기요, 사기.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에 가서 후반기가 아니라 이번 행사 끝나고 일반 대학 다음 학기 내년 이제 3월 달부터 학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이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정경 총회장님들에 대해서는 미리 내가 돈을 준다고는 안 합니다. 돈 없습니다. 없으나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어떻게 난 준다 소리 안 했어요.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그걸 하지 마시고 안 준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오셔서 우리가 무슨 돈 때문에 이렇게 모입니까?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 그 예수마을교회 모일 때 오늘 이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오는 분들에게는 50만 원씩을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장학금. 식사는 그건 장학금이야. 장학금. 네. 저기 장학금으로 주고 식사는 여기 예수마을 교회에서 국수로 대접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오시겠다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인솔하고 오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긴급 제보가 어제 나한테 왔는데 장인동 목사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나한테 왔어요. 뭐냐면 아니 왜 총회장만 사람입니까? 전국 정경 노회장 대회를 한번 해주세요. 아, 노회장님들. 설명하세요. 노회장 대회 한번 한다고 해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이제 의견은 제가 수렴해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이런 영감이 오는데요. 대한민국 학교, 그다음에 원로분들, 나라가 살려야 할 일을 지금 우리 광화문 여기서 살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두고 보시고 한번 협조하시면서 동참만 하시지 말고 같이 한번 이 역사를 이뤄가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제안이.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조문 가서 이제 그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못 들어왔는데 장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직접 가서 이제 인사하고 했는데
일단 공개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한 말은 이건 비밀이라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의지는 무슨 의지냐? 반드시 이 반국가 세력은 이거는 없애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4월 10일 날 지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고 이 제가 옆에서 놀란 게 지금 언어 컨트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이거 야 이거 신기하네 진짜. 아니 장 목사 공로요.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더 완벽해지겠어요. 자, 전재현. 전재현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또 해주시고. 우리 전국 지역교회 연합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 있습니다. 교단 교파가 갈려지고 나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4월 19일 4.19는 학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16은 군인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제 내년 4월 10일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 그리고 애국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전국 253개 지역의 지역교회 연합회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그리고 5,300만이 복음화되어지고 예수한국 자유복음통을 이루는 기초가 되리라고 확실히 나는 확신합니다. 장군님. 사실은 그 군번 가진 사람이 1200만이잖아요. 사실 군번 가진 사람들만 딱 하나로 이스라엘처럼 뭉쳐버리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고생 안 해도 되고 뭐 저희들은 목회만 해도 되는데, 이게 군번 가지신 분들이 같은 단체인데도 또 막 분쟁을 일으키고 조각조각 싸우고 말이야. 한국 피를 안 받았다가 할까봐 말이야. 그래서 육사는 그런 일이 없고 상한학교 출신들은 거의 하나로 다 돼 있는데, 보니까 뭐 해병대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또 뭐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한데, 이번에 해병은 하나로 이제 해병대는 하나로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두 축인데,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 하나는 안보 세력, 이 두 축이지 않습니까? 축인데 10월 3일 전까지는 다 이게 7대 사항에 우리가 다 가입을 해서, 안보단체도 다 가입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막 국가에 대해서 뭐 재향군인에만 왜 저 돈을 도와주고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냐, 막 이런 불평들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좀 속도가 조금 느리거든요. 느린데 우리는 내년 4월 10일 날 우리가 200석을 한 뒤에는 도와주지 말라 그래도 국가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안보단체 중에서도 그래도 한국 교회하고 안보단체만이 지역을 다 깨뜨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육사 나오신 분들이 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해서 좌파가 될 수 있습니까? 육사가 안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안보단체를 총 대표해서 무조건 이 운동에 다 참여를 하자 하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집단인데, 또 평소에는 우리들 국민들의 교육 도장입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조금 다니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까지 군에 들어와서 복무를 하고 나갈 때쯤이면은 사회성도 좀 키우고 또 조직력도 좀
책임감도 애국심도 키워서 나갔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도 애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단결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뭐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념 전쟁에서는 꼭 승리해야겠다. 여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 교회와 안보단체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약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부터 제가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7012명 자유마을 대표별로 오늘 몇 개, 어제 몇 개, 이것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신문까지 하겠습니다. 신문까지. 왜 못했는지 이유까지 신문까지 다 할 테니까 27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으로는 26일 예, 끝난다 그랬습니다. 왜 못합니까?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53개 선거구입니다. 253개 선거구를 다 우리가 대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가서 선거구가 253개별로 그 구에 제일 큰 체육관, 제일 큰 공간을 이미 포천은 어제 우연히 갔다가 5,000석 모이는 자리가 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3개 지역 대회를 3개 자교총, 전지현, 또 자유마을 이 합해서 253번을 연말 안에까지 다 끝내려고 그러고 10월 3일까지 1000만 조직을 빨리 속히 이제 끝내려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력 집결해서 마지막 혁명을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 결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전준환 목사님부터 마지막 발언. 우리 24일 날 그리고 또 23일 날 그 모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아까 미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자교총, 또 자유마을, 전지현이 주되어 있는데 미국이 오늘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교육입니다. 자부심과 긍지. 아이비리그.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경영입니다. 철저히 기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룬티어 스프리트. 그래서 이제는 청교도 정신이 맞습니다. 그들이 밑바닥을 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 3개 단체, 대한민국의 애국 안보 단체까지 이 세 가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방송, 교육, 모임, 이것이면 대한민국 내년 4월 10일 200석 이상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겠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생깁니다. 네. 또 장군님.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경동 목사님 최후에. 예. 무슨 말이든지 제 말에 결례나 실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면 저는 바로 사과하고 고칩니다. 그런데 다 알았을 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알바 같다고 용어를 쓰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바 같다는 말은 여기 개발이 되니까 내가 미리 여기를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패턴이 알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민들보다 먼저 있었던 분입니다. 먼저 있었던 교회를 보고 알바 같다고 표현을 하신다는 말은 아주 안 좋은 의도로 말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서울시 대표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80몇 억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돈을 많이 받아먹으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쪽을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서로 나쁘게 안 좋게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결과를 보십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못되면 결과만 잘못됐을까요? 동기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이익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패턴으로 얘기합니다. 흠없는 예수님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다. 뭐 성전을 지으면 헐면 3일에 진다고 했다. 온갖 누명을 다 씌워서 예수님을 잘못 만든 그 이미지를 심어진 그분들이 잘 됐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얄팍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제 말을 듣고 오도하고 잘못했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나 나중이나 도움이 될 겁니다. 있었던 오해 다 알고 났을 때 풀려질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설교했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전광훈 목사님 차를 사줬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팔아서 또 나눴습니다. 4번. 또 사줬습니다. 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주니까 팔아서 나누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왜? 담보, 등기 뭐 설정을 해놨대. 자, 이거 못 팔아먹게. 예.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 솔직히 저도 한 번은 했습니다. 내 차 팔아서 아따야. 부목사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유, 그랬구나. 한 번 했습니다. 아유. 난 4번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십니까? 그냥 욕했다는 말, 뭐 했다는 말만 하시지 말고요. 다 알고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가가 옳은지는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모임이 나라 살리고 한국 교회 살리는 그 중심이 보여서 저는 이 안에 뛰어드는 겁니다. 제가 본 걸 많은 목사님들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보다 나으면 저한테 훈계하시고 못하면 제 말 듣고 같이 따라가십시다. 이상입니다. 긴급 내가 한마디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강화문에서 1차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요 이미 나라 끝났어요. 북한으로 연방제로 갔다고요. 요거 하나 보면 모릅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에 이제 15년 전에 추진할 때는 북한의 그 아사자들 지금도 또 지금 아사자들이 또 지금 막 나온다고. 예, 막 나오고 있어요. 막 나온다.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 50만 명인데 50만 명을 제가 다 데려오려고 한국을 데려오려고 국정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는요 선지자되니까요. 내가 틀림없이 선지자 맞다니까요. 찾아가서 여권을 50만 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름만 빼고 여권을 정상적인 여권 비행기 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 메콩강 안 건너도 되고 베트남 통로, 캄보디아 통로 그거요 죄송하지만 탈북자들 죄송하지만 거기 저 돈 받으면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한 15일 가면서 수도 없이 성폭행 당해 여자들이 예? 가는 과정 중에 자 거기다가 또 더 여기 이런 말을 듣고 눈물 안 흘린 사람들은요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은요 여성들이 인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가 사요 싸게 탈북자를 사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요. 낳으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시골에서라도. 애 낳고 나서요 돌덩이 되면 애 난 그 자매님을 다른 사람한테 프리미엄 받고 또 팔아요. 아이고 주. 팔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애만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팔면 거기 가서 또 팔려서 또 애를 낳는 거예요. 또 애를 성이 서로 다른 중국 사람의 애를 3번 낳고 나중에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어떤 경로로 왔냐고 물으면 안 돼요. 물으면 예의에 어긋나요. 그러면 내 말은 뭔 말이냐 이거야. 50만 명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돌아가신 김상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아니 한국 교회가 50만 명이 지금 중국에 지금 팔려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냐 이거야. 같은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린다, 뭐 우리끼리 교회가 더 크다, 뭐 주일날 뭐 식당이 잘 돼서 밥을 잘 먹는다. 이게 지구촌에서 이런 민족이 있냐는 거. 김상철 장로님이 나한테 세게 말을 했어. 그때 내가 필이 걸려가지고 좋다. 내가 이거 한다. 그 애국운동 하기 전입니다. 15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국정원에 가서 여권을 50만 개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거는 국제 외교상 왜냐하면은 여권이 있으면 바로 비행기 탈 수 있거든요. 예. 한국 사람으로 위장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은 국제 외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못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목사님이 홍콩에 가서 위조 여권을 50만 개 만들어 쓰는 것은 우리가 눈 감아 주겠습니다. 제가 왜 그 계획을 세웠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50만 명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50만 명 데리고 오면은 나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원희룡 장관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냐? 반드시 통일은 됩니다. 어차피. 그렇지. 언젠가. 예, 되는데 속도를 땡기려면 이스라엘처럼 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촌을 미리 지어놓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계열, 터키 계열, 유럽 계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도 벌써 몇 년입니까? 400년, 2400년 전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유대인으로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란, 이라크에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정착촌을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거든요. 맞아요. 한국은 도대체 뭐 하는 나라냐는 거야. 그래서 50만 명을 데려오면 10,000명짜리 탈북자 저 아파트를 50개 질 수 있잖아요. 50개. 그것도 참 내가 이게 비밀인데 수도권에 있잖아요. 네. 왜 수도권이 필요하냐면 지금 하나원에 와서 교육받고 그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저 각 지방단체로 제주도 뽑히는 사람, 저 경상도 시골에 뽑힌 사람은요 한 달도 안 살고요 11평짜리 아파트 다 버려버려. 버리고 수도권에 다 와. 왜? 친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냐 말이야 국가가. 그러지 말고 서울 경기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저 50개 10,000천 50개만 탈북자촌 지으면 아니 그런데 네. 그거는 따로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해야 이제 돼요. 오늘은 끝내고 그렇죠. 예, 지금 이 규제 없는 방송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이게 규제가 없어요. 저는 하도 그냥 초까지 맞춰야 되는 방송을 해봐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따로 그 주제로 한번 다루십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예. 탈북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네. 내려오고 싶어도 막 병이 걸리도록 야 우리가 살 집을 남한에 다 마련해서 이래야 저 엑스타스 그 출애굽 현상이 일어나지. 오케이.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이제 통일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통일은 됩니다. 어차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통일이 되는 거하고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하고 일반 저 국민의힘 정당이나 야당 여당을 해서 통일되는 거하고는
통일된 후에 결과가 전혀 달라버려요. 교회에서 통일되면요 완전히 세계 선교의 기반이 잡힙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구호입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겼다. 감사합니다.